런던 대학교 제3강의실 내부 한 중국인 교수가 넋이 나간 표정을 지은 채 외국인 학생의 발언을 들으며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교수는 가난한 한국은 영양실조 현상이 국가적 단위로 너무 심해 한국인들은 40대만 되어도 노숙자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발언에 중국 교수는 완전히 넋이 나가 급하게 강의를 중단시키고 맙니다.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 중인 엘씨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공학과이기는 하지만 현재 인구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과 수명의 상관관계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기에 저는 매일 다양한 나라들의 인구 수명과 섭취 영향을 공부하며 관련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저는 떠오르는 국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최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이지만 엄청난 경제 부유함으로 영양학적 섭취 균형이 세계 1위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게 기대 수명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길어진 특이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특이성에 식품학적 구성과 경제 부유함에 대한 논문을 준비했고 바로 얼마 전 다양한 식품 영양학 교수와 학생들이 모이는 초청 강의에서 논문의 1차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강의는 매우 특이하게도 베이징 대학교 초청 교수인 중국 교수가 첫 번째 순서였는데 저는 이 중국인 교수의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크게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중국 교수는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제 논문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현재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국가라 영양실조 현상이 극심하다는 자료 발표와 함께 한국인들은 40대만 돼도 영양 부족으로 노숙자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며 절대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시나 중국 교수의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제가 준비한 논문과 비슷한 주제이기에 저는 곧바로 반박을 준비하려 했지만 너무나 뻔뻔한 중국 교수의 모습에 조금 더 확실한 반박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중국 교수의 발언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교수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하나둘씩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강의실을 나가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말았는데요. 영양학적 관점에서 지금 한국은 완벽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물론 제 말에 반박하고 싶거나 그건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는 외국인 학생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한국을 전혀 모르고 있기에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현재 인터넷에서 자료를 살펴보면 다소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자료가 존재하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실은 정말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이렇게 선진국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력은 대부분의 경우 중국이 속국을 챙겨주는 관점에서의 자본 지원이 있었거나 부유한 중국인들이 모두 한국 국적의 시민권을 얻어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과 생활력 수준 지표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즉 지금의 한국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인들이 있기에 뭔가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영양실조도 없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실제 지금 한국은 아프리카와 다름없는 국가적인 영양실조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급식을 먹고 생활을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단백질 구성이 전혀 없는, 즉 고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왜냐고요? 고기가 비싼 음식 재료이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학교의 급식 과정이 끝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20대와 30대 더 나아가서는 40대에서 더 영양실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20대가 된 한국인들은 밖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요리를 통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인들은 월급이 평균 20만 원 수준이라 두 개의 방법 다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나 비정상적으로 자랑하는 쌀을 엄청나게 섭취하거나 길거리 상점에서 음식물을 훔쳐서 생활합니다. 탄수화물만 엄청나게 섭취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가난함이니 한국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영양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마지막으로 40대쯤에 다다르면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숙자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제 말에 대한 증거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간단한 인터넷 정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현상입니다. 실제로 한국 40대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50kg 정도이며 이는 중국 40대의 평균 몸무게 80kg와는 거의 30kg 정도나 차이가 나는 엄청난 결과이죠. 결국 이렇게 확실한 자료들이 있는데 왜 여기 있는 학생들과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이 고기를 끊임없이 먹는 잘 사는 나라라고 착각하는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식품 영양학적 관점에서 부유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40대가 되면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영양 불균형 문제들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누워있는 노숙자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처참한 영양 부족 국가 실체를 숨기기 위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한국의 40대가 동안 현상이 제일 많다는 주장은 물론 체격도 엄청나게 크다고 주장하는 한국산 건강 프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이죠. 한국 정부는 가난한 영양 부족 국가 한국의 현실을 숨기기 위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이용하기로 했고 그들을 국가적 예산 단위로 매수해 한국의 이미지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정말 한국이 부유한 나라구나. 한국은 고기를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의 가난함과 영양 부족 현실은 처참합니다. 오죽하면 한국인들이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 중국으로 여행을 오는 고기 여행이라는 카테고리마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아시아 지역의 부유함을 느끼고 싶다면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하려는 것 또한 바로 이 부분이죠.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부유함을 식품 영양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을 가보면 됩니다. 지금 중국은 40대들의 평균 월급이 800만 원 이상이고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월급이 많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유하다 보니 중국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닭부터 돼지, 심지어는 비싼 소고기까지 중국인들은 자신의 몸이 원하는 음식을 곧바로 섭취할 수 있는 부유한 환경에 놓여 있죠. 고기를 먹기 위해 저희 중국으로 고기 여행을 오는 한국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중국 40대들은 또 얼마나 부유한지 너무 잘 챙겨 먹어서 체격 또한 한국인들의 2배 그 이상이죠. 한국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말라가고 노숙자가 되어버리지만 중국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영양 과잉으로 체격이 더욱 커지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현상은 국가적 경제 부유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으니 중국의 경제는 더욱더 상승하고 가난한 영양실조 국가 한국은 더더욱 가난해지고 말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곳의 학생들은 생각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오늘의 식품 영양학 초청 강의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고기도 못 먹는 영양실조 국가, 중국은 부유함이 넘쳐서 고기를 매일 먹는 부자 국가라는 것을 말이죠. 제 말에 반박하고 싶다면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인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중국을 깎아내리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매우 많으니까 말이에요. 중국 교수는 한국이 너무나 가난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국가적 단위의 영양실조 현상을 겪고 있다고 했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30대, 40대만 되더라도 영양실조 현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른다며 한국을 극도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 교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 이곳저곳에서는 폭소가 터진 웃음소리와 비아냥이 들려왔는데요. 초청강 의실의 학생들은 중국 교수를 향해 한국은 1년 육류 소비량과 해산물 소비량이 면적당 소비율로는 전 세계의 국가 중 1위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냐며 진실을 꼬집었지만 중국 교수는 그러한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강의실의 학생들을 끝까지 무시하며 떳떳한 표정을 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강의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며 강의실을 나가버리고 말았고 강의실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갔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단상에 준비되어 있던 질문석에 한 외국인 학생이 나타나 자리를 잡더니 마이크를 켜고 중국 교수에게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수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말았는데요. 저는 런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산업학과 학생입니다. 혹시 교수님은 현재 한국의 40대 평균 체격이
동일 나이대의 중국인 1.5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몸무게부터 신장, 모든 것에서 말이죠. 외국인 학생은 실시간으로 한국 40대와 중국 40대의 평균 신장 체격을 표로 준비해서 중국 교수에게 보여줬고, 이에 중국 교수는 상당히 당황한 것 표정을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 40대의 평균 몸무게와 신장은 저게 정말 중국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부유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했는데, 이와 다르게 한국 40대는 신장의 나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몸집 즉 체격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발언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중국 교수에게 빨리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말 식품영양학 전문 교수님이 맞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교수님의 주장은 단 하나의 진실성도 없는, 심지어는 전문 지식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의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지금 영양실조가 너무나 평범한 가난 국가라고 주장하셨지만 어떻게 그러한 한국의 40대가 중국 40대보다 체격이 더 클 수 있을까요? 신장부터 몸무게 심지어는 경제활동 지표로도 중국의 40대는 한국의 40대에게 완벽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40대의 체격 조건이 중국 20대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며, 이미 이 자료 자체만으로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 영양 섭취 국가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체격만으로 그 나라의 경제 부유를 측정하기는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40대의 경우 평균 신장이 55kg, 한국은 80kg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중국 40대가 영양 불균형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결과지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유를 중국이 극도로 가난하다는 사실과 나이를 먹을수록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파상국가라는 결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표를 더욱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한국의 육류 소비량과 해산물 소비량 그리고 쌀 소비량이죠. 한국은 단위 면적당 1년 육류 소비량이 70kg 정도인데 중국은 단위 면적당 12kg 정도입니다. 어떤가요? 교수님이 주장한 한국의 가난하다는 거짓 발언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는 고기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들이 이미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몸의 에너지 균형이 떨어지는 고령화 부분에서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50대를 넘어 60대까지 더욱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신기한 현상, 즉 완전히 선진국의 개념을 다시 바로잡는 영양 부유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국은 언제 어느 때나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 즉 몸이 요구하는 영양소를 확실히 섭취할 수 있는 부유한 경제 환경을 가진 나라라는 증거이며, 중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처참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웃긴 사실은 교수님의 주장 전부를 한국과 중국만 바꿔서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웃긴 사실입니다. 즉 지금 교수님은 극단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지정한 뒤 모든 것을 반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한국을 중국과 비교해서 깎아내리기 위해 여론 작업을 하고 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한국과 중국의 경제지표는 어떨까요?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단위 면적당 경제지표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40대 평균 월급은 550만 원 그 이상의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90만 원 즉 단순 지표로 비교해봐도 6배 이상의 차이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의 경우는 경제지표가 우상향, 중국은 우하향이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24년도 중국에서 직접 파산을 신청한 40대 중국인들의 수는 1억 명에 근접했으며, 이는 40대 중국인들이 4명당 1명꼴로 직접 파산을 신청했다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짜 중국의 가난한 현실이죠.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산업학을 전공하는 저와 같은 연구원들은 중국을 어떻게 하면 더욱 저렴한 식품 구성으로 살릴 수 있는지 오직 그 부분만을 연구해야 되는 지표가 되어주죠. 교수님의 주장처럼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 영양실조 현상이 없다는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식품영양학적 연구 관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 자체가 부유해진 상태예요. 즉 지금 한국은 한국인들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부유함의 단계에까지 도달했다는 증거이죠.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국으로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국의 길거리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시설들이 거의 무료와 다름없는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한국의 길거리에는 다양한 식당이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대용량 빨래 서비스, 심지어는 경제 부유국에서만 볼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이 그 증거이죠. 이에 적절한 예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영양 불균형, 즉 경제 파산 때문에 길거리에 음식물을 주워 먹는 노숙 형태의 집단 행동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제외한 대다수 위성도시들에서는 길거리에 음식물만 찾아다니는 노숙자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의 젊은 20대조차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극도의 배고픔을 호소하며 영양 불균형 현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들이 일을 안 해서 음식물을 찾아다니는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경제적 안정금액에 모자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사지 못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의 처참한 경제 현실이자 큰 문제점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곧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경제 지표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또 다른 증거이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집단 현상에도 하나의 계급이 생기며 중국 사회 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부유 국가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상 한국도 노숙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치는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낮은 수치이고, 단순 아르바이트만 해도 중국 대기업 평균 월급 200만 원 정도는 확실히 벌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나 부유하다 보니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고 있고, 실제로 영양 불균형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수는 30년 전부터 이미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 영양실조 현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 비용마저 내지 못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차가운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죠. 이렇게나 중국의 처참한 현실 지표가 많은데 왜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체격이 왜소해지고 영양실조가 온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한국은 오히려 고기 소비를 줄이는 새로운 트렌드마저 궤도권에 오른 지 오래입니다. 평균적인 부유한 나라가 아닌 한국처럼 극도의 부유 경제국가에서는 오히려 과잉 섭취되어 왔던 영양 균형을 위해 운동활동이 늘어나고 평균 체중이 줄어드는 건강한 신체 지표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현대 상황에 맞는 진짜 부유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아마 한국을 경험했던 학생이라면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국인과 중국인 친구의 얼굴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한국인들이 더욱 동안이며 평균 신장이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미 여기 있는 한국인과 중국인만을 비교해도 그 경제 부유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교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경제활동과 신체활동이 왕성한 시기이지만 여기 있는 한국 20대들보다 키가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피부도 좋지 않고요. 제 말이 믿기 어려우면 지금 교수님이 강단 밑으로 내려가서 한국인 여성과 키를 비교해보세요. 물론 두려움에 절대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죠. 한국이 부유국가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그만 깎아내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교수님? 외국인 학생은 당당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중국 교수에게 그야말로 일가를 날리고 말았고, 역시나 이 학생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학생의 발언은 자신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국인 교수에게 눈앞에서 보여줬고, 이는 그저 말만 쏟아내던 중국 교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이 이쯤 흘러가다 보니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 또한 하나둘씩 의견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방문했던 나라들 중 한국인들이 가장 체격이 크고 피부도 좋았다는 주장은 물론 지금 당장 옆 강의실에 있는 한국인 친구를 데려오겠다며 중국 교수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중국 교수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입을 닫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 교수는 뜬금없이 강의실에 있던 한 중국인 학생을 지목하더니 그 중국인 학생에게 직접 한국에 대해 말을 해보라는 황당스러운 작전을 펼쳤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그 중국인 학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고기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친구였다는 황당한 주장은 물론 어차피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자신이 직접 그 한국인 친구에게 가끔 고기를 사주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뭔가 기다렸다는 듯
외국인 학생은 그 중국인 학생을 지목해 역관광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는 것인지 그들을 극도로 깎아내리며 중국의 현실을 지우기 위한 용도로 한국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별 의미 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현대화 사회시대에서 속국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가 단 하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만약 속국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이 한국의 속국 아닐까요? 중국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육류 소비량마저 한국에게 8배 차이 이상으로 떨어지는 수준 낮은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금의 경제 대국 한국을 속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 중국인들이야말로 우리가 현대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무조건 파악해야 하는 중국인들의 실체이자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들은 전부 아무런 의미 없이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하다, 후진국이라는 원론적인 발언만을 하며 그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적 브랜드 그 위상 자체만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을 흡수시키며 더더욱 뛰어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죠. 제 말이 믿기 어려운 중국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한국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평범한 식당에서도 고기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부유 국가이며 길거리에는 고급 정육점이 넘쳐나는 식량대국 선진국이니까요.